자, 문 정권이 20대, 30대, 40대 여성들한테 아직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핵심이 뭡니까? 자, 몇 가지 이상한 공약들을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30% 감축시키겠다. 오늘 미세먼지만 이 온 세상이 거의 흑백 사진이고, 그냥 아까 전철 타고 오면서 창밖으로 보니까 완전히 막 샛노랗더라고요. 사실 이 방송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도 지금 머리도 아프고 눈도 따갑고 목도 아주 매캐합니다. 그래서 온 이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체 이 노약자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면역도 없는 사람인데 정말로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의 미세먼지 감축 공약 30%를 감축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이 사상 최악의 이 초미세먼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덮치고 있고, 그래서 비상저감 조치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데, 비상저감 조치를 한다고 이 미세먼지가 저감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차량 이부제니 쇼를 하고 있는데요. 경유 차량 무슨 출입 제한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난 주말부터 지금 며칠째 이 겨울에 지속되고 있는 이 미세먼지, 지금 초미세먼지가 111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 111이라는 것은 매우 나쁨이고, 미세먼지도 157로 지금 매우 나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사람을 얼마나 지금 조용히 병들어가게 만드는가 하면, 이 노약자일수록 이 초미세먼지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뇌까지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결국은 나중에 바람이나 또 뭐 각종 성인병 이런 부분에 다 원인이 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노출되어서 나중에 알지도 못하는 이유로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당장 여러분들이 몸의 컨디션부터 한번 보십시오. 저는 막 머리도 아프고요. 눈을 뜰 수가 없고, 정말로 이렇게 목에서 말도 잘 안 나오는 지경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대선 때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아이들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잡기. 문재인이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해가지고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그래가지고 약속 1.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 봄철 비수기 일부 석탄 화력 발전기 가동 중단.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게 미세먼지 대책입니까? 아니면 무슨 대책 같이 보여요? 태양열 발전을 위한 대책을 미세먼지에 섞어 넣은 걸로 보이죠. 자, 그러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가 얼마나 보급이 확대됐는지 통계 한번 내놔보세요. 전기차 충전 전국 인프라 구축. 지금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이브리드 말고 이 충전을 전국에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차 보급 확대로 도로먼지 제거.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 대책. 아이들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 및 실내 체육시설 확대. 미세먼지 집중 배출 지역, 대기오염 특별 지역으로 엄격 관리. 측정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육시설 주변에 우회선 설치. 독거노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 자, 여기서 제일 핵심은 엊그제 한국의 MBC TV입니까? 거기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의 일의 미세먼지는 전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베이징이 11일부터 초미세먼지가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치솟았다는데, 그런데 중국은 2013년부터 이 오염 방지 5개년 대책을 세워서 그래도 중국의 이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는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중국 놈들이 뭐라는가 하면 중국은 개선이 됐는데 서울은 몇 년 새 더 나빠졌으니 서울의 미세먼지는 중국 게 아니라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중국의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됐다고 한국 언론이 사설에도 쓰는데 이것도 쇼라는 거죠. 중국에 가서 살아보세요. 미세먼지가 개선됐는가, 초미세먼지가 개선됐는가. 통계까지도, 미세먼지 통계까지도 속여가지고 그 중국의 미세먼지가 서해 바다에 있는 초소에 뿌옇게 영하 미라에 마치 커다란 모래 폭풍이 오듯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서울로 때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무리 차량 이부제니 하는 게 차량 이부제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공장을 안 돌릴 겁니까? 설사 공장까지 다 세워놓고 차까지 다 세워놔도 한국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론은 한 60%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8, 90%가 중국에서 날라온다는 거예요.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로 문재인이 중국에 말 한마디 한 게 뭐가 있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미세먼지 공약과 관련해서 중국에 말을 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정말 웃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서 미세먼지는 말도 못 꺼내놓고 실무선언에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해놓고 지금 문재인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 수십 개가 올라왔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지켜라. 대통령이 말한 미세먼지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가? 앞으로 몰려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면서 정부도 나몰라라 하고 뒤로 나자빠졌는데 숨도 못 쉬겠다. 중국에 항의도 못할 거면 자국민 보상이라도 하라.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손을 놓고 있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이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국을 뒤덮는데 정부를 대신한 책임 있는 사람 누구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국민 앞에 사과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미세먼지의 최대의 기여가 중국으로부터 되고 있는데 이걸 중국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적어도 국민의 이런 고통을 들어주려면 중국 대사라도 좀 들어오라고 해서 뭐라고 하든지 중국에 가서 뭘 좀 따지는 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중국 근처에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공약은 그러면 거짓말로 했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7조 2천억을 투자해서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 했는데 1년 지금 8개월이 지나는데도 서울 공기는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 정권이 지금 말하던 공약의 실체이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의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이 참모들과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오래 이야기를 했다. 참모들의 견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공개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중국과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중국과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래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니다. 과거에 미국 보고 우리가 이 원자력, 폐기물 재처리를 허용해달라 했을 때 미국이 공동조사를 진행하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이 다 입증되고 있음에도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 국민들을 위해서 당장에 한국에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어떻게 못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이라도 제대로 해서 중국에 항의를 하면 될 건데 중국이 무서웠어요. 미세먼지 발표 중에 보면 학술적 발표 중에 보면 중국에 아니다라는 이런 지랄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라오는 날 바람을 타고요. 인천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는 도중에 진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날라오고 있는데 그저 중국의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것은 중국의 말을 할
형편이 못 된다. 결국 친북 친중적 입장 때문에 중국에 따지지를 못하니까 중국 책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문재인이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입을 쳐닫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4일간 이렇게 지속되고 중국발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라도 대통령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요, 최대의 사기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했다라는 미세먼지 대책에 작년 11월 8일 날 총리 주재로 비상저감 조치라고 해봤자 공무원에 한해서 차량 이부제, 도로 청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 화력 발전소 출력 제한 정도인데 올해 미세먼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슨 예산 전번 공약 발표했을 때 4조 얼마요? 8,800억에 불과한데 그 중에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전기차 보급. 이게 기업 도와주는 거지. 차 팔아먹는 거 도와주는 거지.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소차 보급 800억. 그러니까 미세먼지 예산의 거의 전부가 전기차, 수소차 사는 사람한테 보조금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놈의 미세먼지 대책이냐는 거예요. 진짜 미세먼지 하려 그러면 국내에 덤프차니, 포클레인, 레미콘 트럭 이런 거 경유차에서 나오는 부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한국의 지금 초미세먼지의 대책은 아닌 겁니다. 과거에 환경 대책이 없을 때 한참 한국 공장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있어서 막 돌릴 때 우리나라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기 전인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서울 시내도 곳곳에 공장일 때, 영등포 일대 말입니다. 이럴 때 다 구로 공장이 다 있을 때 서울 시내 공기가 지금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있었습니까? 그때 한참 공해가 심하다 이렇게 할 때 또랑들이 다 그냥 오염되어 있을 때도 공기가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한국 공장이 풀로 돌아가고 그 공장에 실어 나르던 그때 무슨 놈의 공해 대책이 있고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체크가 있고 그랬겠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폐수는 그대로 다 또랑으로 보내고 꿀뚝에서는 온갖 오염물질 날릴 때도 한국의 공기가 이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중국이 90년대, 2000년대 거치면서 온 지금 한국으로 날라오는 중국의 해안가에 공장들을 세워서 거기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중국이 황폐화되고 있어요. 지금 사막화되고 있어요. 베이징에서 조금만 더 가도. 거기서 또 날라오는 모래, 흙먼지 등이 뒤섞이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중국 해결을 안 하면 한국의 자동차를 전부 수소차로 하고 한국의 화력발전소 문을 다 닫아도 이건 미세먼지는 이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1년 반, 2년 전에 중국의 미세먼지를 문정권이 책임져야 된다고 할 때는 다들 관심도 갖지 않아요. 이제서 나람들이에요. 자, 문정권 찍은 여성들, 주부들, 애들 지금 이 미세먼지가 애들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아십니까? 지금 밖에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줄 알면 이 거짓말 정권에 대해서 심판 좀 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만 그렇습니까? 국민 안전,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선 때. 자, 지난 주말에도 배가 두 척 가라앉아서 통영 앞바다에 여수에서 나선 낚싯배가 또 침몰했지요. 5명이 죽었습니다. 실종되고. 또 바로 다음 날입니까? 저 울산 앞바다에선가 또 어선이 하나 가라앉아서 3명이 또 죽거나 실종됐어요. 이틀 만에 8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는데 그 통영 앞바다에 그 가라앉은 배, 낚싯배에 거기 나선 사람들 전화번호를 보니까 전부 가짜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낚시꾼들을 배를 태울 때는 주민등록을 보고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제대로 적어야 되는데 그냥 가라로 적은 거예요. 확인도 아마 그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적었을 거예요. 기자가 전화를 해보니까 전부 가짜더라. 자, 그러면 여전히 세월호 침몰할 때 있었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정권 그 첫 해에 영흥도 낚싯배 가라앉았잖아요.
그때 15명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개선하겠다. 뭘 개선했어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북한 문제에 열중하다 보니까 국민 안전이라고 온통 이야기를 떠들어도 이 나라가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어제도 천안에 제일 큰 호텔에서 불이 나가 1명이 죽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소방관들도 4명이나 다쳤어요. 자, 국민 안전을 뭘 신경 쓰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이 세월호를 이야기하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 한 거는 전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제 사고 나면요, 전부 청와대에다가 청구서 보냈어요. 청와대가 다 물려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놀러 가다가 죽은 사람도 국가에서 다 배상을 해주는데 청와대가 낚시하다 죽은 사람은 왜 안 해주면 모여가다가 죽은 사람, 요양병원에 죽은 사람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가요. 낚싯배 사고를 취임하고 한 대여섯 달 만에 그렇게 큰 걸 겪었으면 그 다음에 적어도 낚싯배 사고가 다시 반복 안 되도록 적어도 낚싯배 타고 나서는 사람 이름이라도 제대로 적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억만진창 성스러운 맹부가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자가요, 어제 통영에 있는 낚싯배 사무실에 가가지고 성승부 맹부를 쓰라고 이제 낚싯배 고객인 것처럼 하니까 이름,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집 주소 쓰게 돼 있는데 엊그제 바로 사고 났는데도 가짜로 쓰더라도 본명 확인도 하지 않고 직원은 성승부 맹부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카드로 결제하냐, 결제만 묻더라는 거예요. 현금이냐 하고요. 다른 낚시꾼들은 성승부 맹부를 전부 제멋대로 썼다라는 겁니다. 비상연락처도 비워두고 주소는 다 통영시고. 자, 명부 항목을 꼼꼼히 적어낸 낚시꾼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낚싯배에 소주 17병, 막걸리 2통, 맥주 6병을 싣고 선내에서 술을 먹고 구명조끼는 다 벗어 던졌고, 자, 그리고 이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갯바위에 바짝 배를 붙이고 거짓거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술판을 벌리면서 조끼도 다 내벗어 던지고 술 먹으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잡은 물고기 가지고요. 자, 엊그제 사고가 났는데도 다음 날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자빠져서 엊그제 사고 난 배 이름이 뭔 줄 아닙니까? 무적고했어요. 그래서 이건 뭔 말인가 하면 무식한 자가 집권하면 그야말로 겁이 무적이다. 참 기가 찬 나라입니다. 자, 동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케언가 하는 요 여자죠. 요 문재인이 입양한 톨이라는 개입니다. 이 믹스 개이고 까만색이니까 그런데, 자, 저 여자가 케어에 동물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가 구해왔다고 하면서 광고 동영상을 찍을 때 출연시킨 개조차도 안락사 시켰고, 예? 식용견이라고 구출한 개도 안락사 시켰고, 투견이라고 구출한 개도 안락사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개들을 이렇게 팔아가지고요, 개장사했습니다. 차라리 식용견을 하는 사람들이 정직합니다. 그것도 하면 안 되겠지요. 저는 개를 한번 키워보면요, 그리고 웬만하면 동물에 대해서요, 우리가 최소한의 인도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이 대선 때 여성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공약이나 국민 안전 공약, 또 동물 복지, 이런 공약들은 보통 보수가 약해요. 감성적인 척 하는 좌파들이 잘합니다. 문재인의 동물 복지 공약을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2022년까지 5만 명 이하를 목표로. 지금 1년에 공식적으로 10몇만 마리가 거리를 떠돌고 있고요. 이제는 구청 같은 데 와서 길에서 주웠다고 갖다 놓고 지 개를, 떨어지기 싫다고 꼬리를 치는데 지 개를 주웠다고 뻥을 치면서 갖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엄청 많지요. 자, 그런데 이런 길에서 벌어진 유기견들 중에 보호소로 와서 절반 이상이 보호소를 떠나지 못하고 죽거나 안락사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를 구출하지 말고 차라리 거리에 풀어놓지.
지 멋대로라도 묵고 살라고 노력하다가 죽게 왜 잡아옵니까? 좀 웃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또 이 이념 코드까지 섞어가 유기견들이 DMZ대에 가서 평화로운 안식처를 마련한다는 애니메이션까지 지금 극장에 상영한다고 해요. 참 지랄하고 잡. 그런데 유기동물 제2방 활성화에 2022년까지 5만 마리 이하를 목표로 한다 하는데 정말로 유기동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사업 확대, 반려견 놀이터 확대, 서울 시내에요. 이 큰 서울 시내에 반려견 놀이터가 4개 있고 전국에 12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험동물 규제 및 실험자 의무 확대. 실험실에서 1년에 수십만 마리의 동물이 죽어가도요. 이 실험동물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발표된 정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요. 대통령 앞에 개 데리고 온 여자도 사기꾼인데 전담기구를 설치해요. 저 여자는 못 물러난다면서 기자회견한다고 합니다. 밑에 있던 직원 40명 중에 절반가량이 저 여자가 안락사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물러가라 하는데도 안락사가 불가피하다는 거. 차라리 거리 떠돌게 놔놓거나 주인이 알아서 하지 왜 구출해 와가 죽여요? 그리고 돈 받아 먹어요? 당장 저는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개식용 금지를 위한 단계적 정책 노력 실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식용견 협회가 더 설칩니다. 자, 개 먹자 말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은 지키지 못할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자,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개 공약을 거짓말했다고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이번 일 아니라도 그랬습니다.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 사업 활성화. 자, 개 아프면 비용 엄청 들어가죠. 집에 동물들요. 반려견, 반려묘. 그러니까 이걸 협동조합 하겠다.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마치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유기견 토리 제 하나만 입양시켜서 퍼스트 독이다 뭐라 한 거 말고는 문이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진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사이가 얘 이름 따가지고 개 이름 따가지고 토리 게임스라고 다니던 회사 이름 바꾼 거 말고는요. 자, 이 케어라는 저 단체에 박소연이라는 여자가 구출한 개라고 하는데 자, 이 개 하나 빼고는 개 팔자가 상팔자 되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지요. 자, 문재인은 개를 가지고도 평소 자기가 집에서 개 돌보고 진돗개하고 놀고 뭐 이런 모습을 엄청나게 노출시켜 놓고는 자기가 지금 입양한 이 개 단체도 돈을 노린 그야말로 사기꾼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해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지금 문한테 개를 입양시키고 쇼를 했고 저 개를 투가면 밖으로 데려 나와가지고 개 관련 집회에 등장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심지어 저 박소연이라는 여자는 개를 키울 형편이 못 돼서 월 14만 원씩 이렇게 위탁을 개 2마리를 맡겼는데 남이 맡긴 위탁 개까지도 안락사를 마음대로 시켜버렸고 심지어 자기가 안락사 시킨 개를 수의과 대학에 실습용으로 넘겨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저 여자의 위선이나 문정권의 위선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보니까 둘이 만나서 개를 갖다가 넘겨받고 넘겨주고 그걸 또 쇼를 해서 표를 얻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국내에 지금 1,000만쯤 되는 이 각종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정말 개 고양이 팔아가지고 이런 짓거리까지 합니까? 지금 재래식 시장 상인들이요 신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자, 서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아예 외식도 지금 식당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30, 40대 엄마들. 이제는 한번 분노해 보세요. 당신이 키우는 개도 위선이고, 당신의 지금 숨쉬는 공기도 위선이고요. 안전도 위선이에요. 무엇 때문에 지지합니까?